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요. 국섹터와 배드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이무학 전문가님과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 임상현 전문가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도 받고 있는데요.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 종목 잘 안 가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아래에 보이는 전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죠. 이무학 전문가님 만나볼 시간입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자 시장 상황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장 초반부터 좀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0시 넘어서면서 좀 빨간불로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증시 좀 혼조세로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네, 일단 가장 쉬운 핑계는 구정을 앞둔 관망세 이런 얘기를 쓸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이 좀 나와줘야 국내 증시의 흐름들이 좀 부비일 언덕이 나타나줘야 좀 움직이는데 이번 달은 그렇잖아요. 미국 증시 상승을 해줘야 따라가고 같은 업종마저도 미국 증시가 어떤 종목이 상승을 주도했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상승.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네, 로블록스가 올라오니까 메타버스가 올라오고 지난주에 이제 JP모건,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라오니까 우리 은행주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어제 미국 증시는 일괄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국내 증시의 흐름을 마치 어미 잃은 새처럼 약간 좀 갸우뚱하는 갈 길 방향을 좀 잃어버린 듯한 그러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제 미국 증시 하락의 이유부터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내렸어요. 다우 S&P는 내려도 나스닥은 꾸준히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이렇게 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상승세가 7거래일 연속 이어졌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다우 S&P와 같이 나스닥마저도 일단은 좀 떨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장 초반의 흐름은 좋았어요. 전강우약이었죠, 그죠? 아침에는 미국 증시 시간으로는 장 초반에는 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 금리를 피벗을 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오르곤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장 초반에 소매 판매가 나왔습니다.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나왔고요. 다 안 좋게 나왔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2020년 4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경제에는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지만 미국은 달러를 팔아서 이 소비가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제일의 경제 소비 대국이죠, 그죠? 근데 소매 판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연말 쇼핑 시즌이죠. 미국 같은 경우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대목 구간이 쇼핑 소매 시즌에서 12월 소매 판매가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경기 지표에 안 좋게 나와라 하다가 진짜 소매 판매까지도 안 좋게 나오니까 현타가 온 거죠. 야, 이거 이러다 진짜 경기 침체야?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증시가 조정을 받을 이유도 됐겠지만 그죠? 안 좋으면 좋다, 좋으면 더 좋다, 이 강세장 마인드고요. 안 좋으면 안 좋다, 좋아도 안 좋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약세장 마인드인데 어제는 배드 뉴스 이즈 배드 뉴스로
약세장 마인드로 시장이 약간 좀 변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이 연준의 또 이 발언들 상당히 좀 또 매파적이었거든요. 요새는 연준 의원들 발언들이 약간 좀 섬해하긴 했지만 여전히 매파적입니다. 연준이 더 빨리 금리를 5% 이상 끌어올려야 된다. 좀 빅마우스죠. 연준에서도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필라델피아 하커 총재도 금리를 뭐 더 몇 번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얄미운 발언을 해주면서 미국이 어제 뭐 결정타를 맞은 건 없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대 하락한 것 치고는 뭐 카운터가 들어온 건 아니고 잠펀치 계속 뭐 소매 판매, PPI 뭐 이러한 그리고 연은 총재 발언들, 베이지북 발표 이런 식으로 잠펀치를 많이 허용을 하면서 KO는 아니고요, 그죠? 한 판정패 정도 당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죠? 달라진 건 없어요. 카운터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악재가 아니라 기존에 알았었던 내용들이 좀 누적돼서 나왔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교적 어제 조정폭은 셌습니다만 뭐 연속적으로 오늘도 떨어진다, 뭐 단기 반등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뭐 악재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오늘자 우리 시장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래도 하방 압력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좀 굿 섹터와 배드 섹터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어떤 섹터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코스피가 또 상대적으로 잘 버팁니다. 시장 보시면 국내 증시가 그죠? 외국인들이 오늘 들어오네요. 네. 오늘 안 들어와도 뭐 원망할 수 있는 날은 아닌데요, 그죠? 어제 미국 증시 하락 시나리오를 보면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2,200억 이게 장중에 매도로 돌아가는 수급은 아니거든요. 오늘 그냥 계속 산다라고 보이는 수급이에요. 그래서 오늘 증시는 뻗어 올라가기에는 그렇지만 최소한 외국인 수급이 2천억 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안전핀이라는 것은 밑으로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종가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마감할 것 같아요. 그냥 플러스콘, 그러니까 이 보합, 강보합, 약보합. 양봉이 이제 오늘 갭이 떨어져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마감한다. 자, 그러면 코스피에서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가긴 좀 힘들겠죠. 그죠? 지수가 더 뻗어가야 종목들이 올라갈 텐데 일단 코스피는 갇힌다. 오늘 종가 라인까지 분봉 흐름도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권 진입 시도 나오면 그대로 또 미끄러지는 흐름들. 이게 뭐 올라갈 수 있는 날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제 종가 라인, 요 라인 지금 가격대입니다. 2,370포인트. 요 정도에서 좀 가두리권에서 계속 위아래로 올라가면 빠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한 3, 4포인트 변동, 진폭으로 종가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대신에 코스닥에서의 흐름들 좀 보시면 지수는 역시 코스피와 같이 갇혀 있긴 한데요. 그 안에서 좀 종목들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다는 거죠. 그죠? 코스피는 대형주들이 그대로 누워버리는 거예요. 방송에서 눕고 대형 시총 상위 종목들, 여기 보시면, 전 종목군들이 거의 올라가야 1%, 내려가야 1% 이런 식으로 다 전 업종군들이 누워버리는 대신에 코스닥은 그 안에서 올라가는 애, 내려가는 애 막 올라가는 애도 막 4%씩 올라가고 내려가는 애 막 5%씩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패갈리기 식으로 업종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배드 섹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여전합니다. 어제도 계속, 지난주에도 계속 리튬 지겹죠? 얼마나 위험하면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죠? 하이드로 리튬.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가 9%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 또 4, 5% 빠지죠. 얼마까지 빠질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한 5천 원까지 빠져야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낙폭이 계속 퍼지는 흐름들 주의하시라. 계속 주의하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금양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이 리튬 관련주들 뭐 뒤에 리튬 붙어 있는 종목도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반 리튬 이런 거 오늘도 10% 이상
폭락 나오죠.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주위에 좀 매수도 안 되고요, 그죠? 보유하신 분들 손절 빨리 느리지 않게 잘 좀 포트에 없어야 된다. 간단하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로봇주들이 좀 과열 징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끝났다라는 표현은 맞진 않지만 일단은 이런 흐름들 보면 물리기 딱 좋다. 물리기 딱 좋은 게 뭐냐면 아침에 한 30분 정도 올라갔다가 장중 내내 빠지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반짝 시세에 다 속아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어제 뭐 강했었던 로보스타. 어제, 이게 종목들이 로봇주가 관련해서 AI와 또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테마가 좀 복잡해지면 안 되거든요. 테마는 원색이어야 되고 단색이어야 됩니다. 이게 자꾸 짬뽕이 되면 종목들이 막 이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로봇주들과 AI가 막 지금 막 뒤죽박죽 섞여가는 분위기. 로봇스타가 어제 뭐 그런 시세가 좀 났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로봇주들도 마찬가지. 리튬은 뭐 완전히 끝났다.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로봇은 끝나진 않았지만 일단은 좀 위험한 구간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로봇주들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죠. 여러분들 테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마의 생성과 테마의 소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테마의 생성 과정은 뭐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테마의 소멸 과정 나중에 강의를 해드릴게요. 소멸 과정이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종목 숫자가 많아져요. 너도 로봇? 야 너도 하면서 종목이 처음에는 3, 4개였다가 6개, 8개, 10개, 20개, 30개. 그러면 테마가 소멸됩니다. 정원이 10명인 배에 30명 타버리면 배가 가라앉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지금 너도 로봇, 너도 AI 하면서 주가들이 조금만 연관성을 찾으면서 주가가 올라오면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보였다가 금방 소멸되고 이렇게 소멸의 모습들이 제 눈에는 계속 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로봇 테마주들은 좀 조심. 네, 일단 뭐 엔드는 아니지만 일단 경고 단계에는 들어왔다. 그래서 이쪽도 약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 좀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굿섹터는 일단 엔터 쪽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엔터 쪽 그리고 뭐 웹툰 그리고 뭐 제작사들 이쪽은 계속 보셔라 좀 말씀 좀 드리는데 오늘은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이겠습니다. 하이브 BTS의 공백 상당히 우려됐는데요. 차라리 악재가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죠? 물론 뭐 뉴진스에 대한 BTS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또 걸출한 걸그룹이 등장했죠.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 제 생각으로는 보이그룹보다는 걸그룹의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뭐 뉴진스도 그렇고 뭐 에스파파, 뭐 블랙핑크, 뭐 또 오늘 상상 큐브 엔터 여자 아이들 뭐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 막 보이그룹들 시세가 뭐 낮던 뭐 빅뱅 뭐 이런 그룹보다는 이제는 신생 걸그룹들의 2023년은 정말 도약의 약진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어느 걸그룹이 잘하나 이제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단연코 지금 뭐 핫한 뉴진스 빌보드 차트 핫 100에 진입을 했죠. 잘 되는 집 계속 잘 되네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런 주가 상승 엔터 쪽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상승이 괜찮죠, 그죠? 뭐 경영 복귀 회장, 양분의 경영 복귀 뭐 이런 얘기들보다는 일단은 블랙핑크 재계약 그리고 뭐 GD 컴백, GD령 컴백 그리고 신인 걸그룹이죠, 베이비몬스터 런칭 티저 공개 이런 얘기들이 주가에 이제 기대감을 일으키면서 바닥의 주가를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뭐 SM 같은 경우도 보시면 SM 작년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죠? 빠지도 않고 계속 지금 가돌이권에 주가가 움직이는데 뭐 증권사에서는 단연코 뭐 엔터주 중에서는 가장 싼 주식 그리고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그리고 탑픽 종목이라는 거죠. 항상 엔터를 말할 때는
SM을 탑픽으로 뽑습니다. 일단은 경영권과 관련한 그러니까 이 도덕적 해이죠. 라이크 기획 계속 이수만 개인 회사로 자꾸 돈이 빠졌잖아요. 그걸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서 그거를 제동을 걸었고 그리고 이제 이수만 회장이 안 할게 그럼 계약 해지할게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좀 SM의 노이즈였던 이수만 황제죠, 그죠? 이러한 그 좀 1인 기획사와 여러 가지 좀 노이즈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주주 우선 정책이죠. 주주 환원 정책은 아니겠지만 주주 우선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의 SM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인수자 입장에서 뭐 진짜 재작년부터 계속 뭐 CJ냐 카카오냐 SM 누가 가져갈 거냐 이렇게 M&A 얘기가 계속 나와주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뭐 진짜 할 생각은 있는 건지조차도 의심될 정도로 이 합병 얘기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불씨는 살아 있어요, 그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서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한 1,000억 이상을 투자를 받았죠, 그죠? 그러면 그 1,000억 어디다 쓸 거냐? 카카오에서 1,000억 자금을 받으면 상장회사는 그 돈을 어디다 쓸 건지를 밝혀야 됩니다. 근데 그 밝힌 이유가 뭐예요? 뭐 어디 인수하겠다, 어디 투자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힐 필요는 없지만 대충 운영비 쓸 거야, 어느 기업 인수할 거야, 설비 투자할 거야, 뭐 땅 살 거야 이렇게 정도는 밝혀주거든요. 근데 타법인 취득 목적, M&A 목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받은 1,000억 이상의 자금 카카오가 SM을 인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퍼즐이 맞잖아요. 그죠? 퍼즐이 맞다. SM 인수한 자금이 1,000억 정도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요거 사우디 자금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타는 건가? 이렇게 너무 퍼즐이 잘 들어맞는 얘기라 M&A 이슈, SM 요것도 계속 합병 이슈 살아있고요. JYP 제가 봤을 때는 JYP는 엔터주 중에서 엔터를 정리하는 시간이 됐지만 엔터 뭐 4사 하이브까지 해서 엔터 4사까지 해서는 본업을 제일 잘하는 회사는 JYP입니다. 엔터주의 본업은 뭐예요? 뭐 사재 확장하고 땅 사서 투기하고 뭐 이런 광고 잘하고 뭐 이런 것보다 엔터사 중에 가장 본업은 뭐예요? 신인들을 발굴해서 키워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죠? JYP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 뭐 화장품 사업 진출하고 뭐 부동산 매입하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사업을 오리발식으로 확장. YG가 제일 오리발식으로 확장을 많이 했잖아요. 잘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죠? 근데 JYP는 가장 본업에 충실한 회사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자기가 제일 잘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가 어때요?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정돼 있고 회사의 리스크가 없죠. 그게 바로 주주 우선 정책입니다. 딴짓하지 않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영역, 본업에 제일 충실한 회사 JYP. 그래서 저는 일단 엔터 3사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만 주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빠르진 않지만 주가가 자기 갈 길을 계속 가는 회사가 JYP입니다. 그래서 조금 엔터주 중에서 제일 안정적인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느리더라도 JYP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성장성도 뭐 괜찮아요. 4개 신인 그룹들이 출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JYP 이 정도 엔터 4사 굿섹터로 각 모멘텀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굿섹터와 배드섹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드섹터 어제에 이어서 리튬 관련주 제시를 해주셨고요. 조금 좀 위험한 섹터로서도 로봇 관련주 가열 징후가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굿섹터에 대한 분석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였는데요. 엔터 4사라고 불리죠. 하이브와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과 JYP 엔터까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공략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를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이제 두 가지만 좀 드렸어요. 화장품, 그리고 이제 자회사, 핑거스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핑거스토리는 이제 오늘 좀 고점이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고점에서 이렇게 음봉이 3개가 떨어지면 일단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신호거든요. 그죠?
신고가에서 음봉세계다. 적산병. 주식이라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숫자이긴 한데요. 적산병이 있죠. 양봉 3개, 그리고 흑산병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고가에 나오는 흑산병은 강력한 하락의 징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핑거 스토리로 자회사가 핑거 스토리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일단 아닙니다. 그거는 일단은 핑거 스토리 내리잖아요. 이거 좋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하실까봐 미리 제가 선제적으로 핑거 스토리 때문에 가는 주식은 아니다. 갈 거면 벌써 갔겠죠. 그죠? 이 말씀 먼저 드리겠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지난번에 말씀 못 드린 게 오픈 AI. 여러분들 요새 좀 핫했죠. 그죠? 이 챗봇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이 일론 머스크는 맞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공동 설립한 AI 연구소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오픈 AI가 챗봇을 대박 터뜨렸죠. 그죠? 정말 마이크로소프트 MS에서 1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고, 이 100만 이 가입자를 굉장히 빠르게 유치를 하면서, 어때요? 100억 달러입니다. MS 100억 달러, 100만 달러면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챗봇에 대한 시장의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불었었죠. 글로벌 텍스프리의 자회사가 있는데요. 엘솔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글로벌 텍스프리의 자회사 엘솔라라는 회사가 콜봇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콜봇. 챗봇과 비슷하죠. 어감 자체는. 이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KB금융지주의 AI 기반 콜봇 서비스에 AI 음성인식 기술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인식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화면 보실래요? 대화를 하실래요? 대화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의 자회사 콜봇의 앱솔루가 만든 이러한 음성인식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한번 이 자회사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충분한 연결고리가 있다. 테마라는 것은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은 연결고리가 강해서 올라갔나요? 그죠? 그런 그 연결고리로 봤을 때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도 좋겠지만 이미 개발을 했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자회사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네, 콜봇 그리고 앱솔루라는 자회사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그 자회사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 이 눌림목 자리에서 주가 10% 20%는 너끈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동안에 올라갔었던 챗봇 관련주들 흐름들 보면 셀바스 AI 정말 무식할 정도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오늘 일괄 조정입니다. 또 노블 MNB 밑바닥에서 그죠? 코단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위에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못 삽니다. 그죠?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 좀 가격적인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여기서 내리꽂으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요. 그죠? 근데 글로벌 텍스프리로 봤을 때는 뭐예요? 본업, 여행 괜찮잖아요. 여행주들 모두 투어, 하나 투어 그리고 자회사 뭐예요? 화장품, 웹툰 괜찮잖아요. 화장품 아까 웹툰 쪽은 보여드렸지만 화장품도 이 스와니코코 보시면 아모레 그냥 대표적으로 아모레지만 보더라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방금 말씀드렸던 오픈 AI 관련한 챗봇 AI 관련주 괜찮잖아요. 그죠? 분식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들 떡튀순 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행, 화장품, AI. 그죠? 그래서 일단 맛있는 메뉴들 떡튀순 다 모아놨으니까 글로벌 텍스프리 주가 눌림목 자리 올라간 것도 없고 그냥 만만하게 접근해보셔도 빠질 일은 최소한 없겠다. 시장 하락의 조정에는 이렇게 좀 눌려있는 종목들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글로벌 텍스프리였습니다. 자회사가 참 많네요. 모멘텀이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눌림목에서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법 좀 어려우시다 싶으신 분들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이무학 이름 적어주셔야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역시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종목, 리뷰할 종목 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 관련주 로보스타와 로보티즈인데요. 오늘장 장세로 좀 살펴보자면 살짝 눌려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먼저 이제 로보스타하고 로보티즈를 좀 하기 전에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약간 침체니까 간단하게 네. 코멘트를 좀 해보면은 현재 저점에서 고점까지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10일 올라왔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정확하게 10일 올라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일 가격에 대한 이동평균 중심이 어디 있냐면은 11선에 좀 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우리가 이제 배웠던 대로 하면은 10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있으면 5일 조정이 되죠. 그래서 현재 금요일 날 조정이 끝나는 어떤 흐름들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설 이후는 강세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간단하게 이제 지수를 좀 점검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로보스타 부분들을 좀 현재 제가 2, 3일 전에 언급을 했는데 로보스타를 언급했던 부분들은 이제 공장 자동화 이제 부분에서 같이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 로봇에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라운테크, 코인테크, 로보스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보스타가 LG그룹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유심히 이제 지켜봐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던 어제 이제 상 근처까지 이제 갔던 뭐 그런 내용인데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야겠죠. 근데 왜 이걸 이제 골랐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부분들의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점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배운 대로 일단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상승과 저점이 현재 저점에서 6일째 올라왔죠. 근데 보통 1대1 대칭이면은 조정의 구간이 거의 끝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끝나가는 아무도 현재 눈여겨보지 않는 이 가운데 제가 이야기를 좀 했죠. 결국은 첫 작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차익 실현하고 약간 뭐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보고 현재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장의 화두로서 로봇주하고 또한 뭐라고 했냐면은 교육 관련된 이제 부분하고 같이 이제 이슈가 좀 결합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로보였습니다. 그 로보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어제 이제 9% 정도 좀 올라졌고 오늘 숨고르기가 좀 되죠. 그래서 직전 고점에서 현재 로보스타 부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로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전고점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하기 위한 상승사파 십자 도정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2, 3일 정도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고 이격 조정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장이 좀 돌아선다 하면은 로봇 테마가 또 주춤거리다가 다시 가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평가적인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은 이제 다 포기하고 조정을 기다리시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숨고르기 양상 이렇게 좀 현재 부분들이 만약에 그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좀 튀어오를 조짐이 있으면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스타를 이제 발굴을 좀 했는데 그 기법이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도표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도표로 한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의 기간이 1, 꼭지에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일에 대한 절반 또는 대칭된 점에서 변곡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항시 알아두고 여기서 쭉 지켜봤다가 뭡니까? 출발 캔들. 이게 나타나고 거래량 분출 조짐이 나타나면은 5% 이내에서 공략을 하신다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상당히 이제 좋은 부분이 있고 언제쯤 내가 이제 진입을 해야겠다를 유심히 관찰하라는 가운데 진입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보스타하고 현재 로보티즈는 LG 그룹 쪽 관련주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관련주로 이미 낙점이 지금 됐죠. 그래서 두 개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적중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자 시황과 더불어서 리뷰 종목 두 종목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일단 10일 연속 상승을 했던 코스피 최근 이틀 정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일 상승 5일 좀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설 이후로 다시금 반등세가 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시장의 중심의 종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러셀입니다. 네, 러셀 오늘의 3위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자, 러셀 같은 경우는 뭐 전체 뭐 핵심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하는 회사지 이렇게 하지만은 러셀에 대한 그 자회사가 러셀 로보틱스를 현재 가지고 있고 코스닥 상장을 좀 예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숨겨진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인 지게차를 이제 개발을 한 그 회사고요. 숨겨진 회사. 원래 이제 본업은 뭐냐면은 본업은 이제 반도체 이제 증착 장비, 이제 중고 장비를 리프레싱 해가지고 새롭게 납품하는 뭐 그런 중고 거래 관련된 AS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현재 러셀 로보틱스를 인수를 좀 했고요. 러셀 로보틱스의 무인 지게차는 공장 물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CJ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기아 등 대기업의 물류 납품을 하는 실적들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CJ에서 또 지분 참여를 좀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기술력 하나는 인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력도 있고요. 협력 거래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또 시총이 무겁느냐, 또 현재 거래량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러셀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저점에서 보면은 자 여기를 한번 자 봐보세요.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14일이죠. 14일에서 15일 그렇죠. 14일 잡고 그 다음 날 현재 보시면 현재 여기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14일이면 대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상승 삿바에 약간 변형된 형태, 십자 도정이 있습니다. 근데 상승을 시도한 가운데 5일 이내 또 5일째 급등하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요거의 이제 기준 출발 캔들 변형된 부분들 3,200이 돌파되거나 거래량이 될 조짐이 있으면 5% 이내에 눌림목이 항시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슈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보스타를 잡아냈던 이제 기법 중에 하나죠. 그러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됐던 급락 파동은 현재 물론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반등하고 행보 2차 상승 본파동은 항시 1대1 대칭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주의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로보스타가 2, 3일 전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2, 3일 이후에 상한가 특징주로 제가 다시 한번 러셀을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혀 숨어있는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들 제가 공장 자동화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터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자회사라든가 다른 숨어있는 재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는 러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로서 숨은 이 공략주들 발굴해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의 3위는 러셀이었습니다. 알고 싶으신 분들 노렌톡방 입장해 주셔서 함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3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2위 종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V윈텍입니다. 네, V윈텍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자 V윈텍은 자 2차 전지 검사 시스템하고요, 디스플레이 이제 아본 검사기를 이제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반도체 장비 업체, 네. 이번에는 2차 전기. 근데 숨어 있습니다. 이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숨어 있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V윈텍도 마찬가지. 로봇 관련 자회사 시스콘의 이제 지분 투자를 약 53%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V윈텍도 같은 경우도 현재 대기업 쪽에 이제 현재 납품하는 이력이 좀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무인 로봇,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도 하고 있고요. 또 무인 택배, 공장의 물류 자동 배송,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자동 배송, 공장 내에서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돌발 부분들을,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코드로 내에서만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자동 회피라든가 사람이 있으면은 회피 기능, 이런 기능까지 다 존재를 좀 한다. 다만 공장 내에서만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현재 휴먼 로봇의 현재 휴림 로봇의 냄새가 조금 납니다. 휴림 로봇도 이런 여러 가지 템이라는 어떤 서비스 로봇까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튀어줄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그러면 많이 올랐느냐? 그게 전혀 아닙니다. 바닥에서 박박 끼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점 대비 14,000원 대비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한번 급등 조짐이 나타났다가 계속해서 약간 숨고르기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고르기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출발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출발 캔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출발 캔들의 상승 삿바의 중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도 거의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변곡점이 거의 임박할 확률이 많고요. 이제 주봉의 형태로 보면은 뭡니까? 상승 삿바의 형태가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뭐냐면은 이거는 한 번 급등한 파동이 한 달 상승을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2, 3주는 전혀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이 바뀌면은 급등을 좀 해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V윈텍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한 달이 바뀌는 시점이 어딥니까? 한 달 올라폭을 하루에 다 올라왔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20일 내에 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기간은 조금 한 7, 8일 정도 남아있지만은 마지막 4주째, 3주가 넘으면 마지막 주째는 급등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시세가 크게 나오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은 숨어 있는 쪽으로 현재 수급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V윈텍을 현재 두 번째로 꼽았던 부분이 있고요. 휴림 로봇의 냄새가 스멀스멀 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 V윈텍까지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로봇과 관련해 또 관련주로 묶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함께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위 종목 살펴봤고요. 대망의 1위 종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자동화가 이제 되면서 이제 로봇스타가 상한가를 거의 갔습니다. 네. 근데 이것과 가장 유사한 종목을 현재 이제 골라 보니까 유일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핵심적으로 보면은 현재 공장의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 그런 현재 직교 로봇, 공장에 필요한 모든
현재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 공장 내에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현재 그 전체 로봇 관련된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관리 기능 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 어떤 그 이 납품 고객 납품 회사가 1,600개 정도 있습니다. 꾸준하게 현재 로봇 현재 공장 자동화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업체고 공장 수주가 계속해서 밀려들자 1차 공장, 2차 공장을 했고 그보다 한 2배 내지 3배 많은 부분들을 공장 증설을 올해 연말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연말 정도가 좀 되는 인천 가다 보면은 청라 로봇랜드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천 부분들은 지역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대규모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가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고 밀려있는 수주에 대한 물량을 현재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조만간 연말 이내로 좀 착공이 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어떤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은 현재 사상 최대 3년 연속 증가가 되는 실적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이제 크게 오늘 8%까지 상승하다가 약간 밀려줬습니다. 장이 안 좋아서 밀려줬겠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도 7 정도 상승, 그다음에 7 정도 행보를 좀 했죠. 그다음에 상승하는데 밀려줬지만은 결국 이제 장이 좋으면은 윗골을 감싸고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량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로보스타를 상한가를 현재 제시를 했던 부분들은 로봇 관련주 부분들이 아니고 공장 자동화 관련된 부분이고 이게 언제 눌림목이 끝날 것이냐 하는 현재 매매 공식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고기를 잡는 방법, 그다음에 고기 이걸 이제 동시에 제공하고 학습하고 그다음에 현재 파동 이론, 매매 변곡점 이런 부분 분석 이런 부분까지 노란톡에서 이제 모든 것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시청자도 이제 보셨죠? 로보스타 상한가 이것은 현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어떤 매매 기법도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노란톡에서 똑같이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아실 분들은 노란톡 꼭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유일 로보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1위부터 3위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 전화 상담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경제TV입니다. 어떤 종목 고민 네. 가지고 계실까요? CJ, CGV 네, 매수 가격과 비중은요? 22,200원에 네. 25%. 네, 22,200원에 25% 담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CJ, CGV 지금 살펴보니까 18,000원대 지나가고 있네요. 예, 예. 네, 어떻게 대응하면 아까 좋을지. 2만 얼마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가가지고. 네, 최근에 21,00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그죠? 예, 예. 네, 지금 12월에 21,000원 터치를 하고 좀 빠진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22,200원이면은 좀 오래전에 사셨네요. 예, 예. 그 반토막이 났다가 그것도 버티시고 또 예. 단기 급등을 해서 거의 매수가까지 왔는데도 안 팔고 그러셨죠? 예. 예, 그리고 조정을 보이는데 버티신 이유가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예, 예. 예, 아니면은 목표가를 약간 설정을 못하거나 뭐 어떤 쪽이십니까? 조금
그 목표가 조금 미치지 않으면 팔려고 했더니 거기까지 안 와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목표가를 어떻게 예. 잡고 계신가요? 25,000원 자꾸 들어갔는데 계속 내려가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예. 25,000원 팔게 한번 팔 수 있을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CGV는 감사합니다. 뭐 내용은 잘 아시는데 뭐 추가적으로 보자면은 현재 해외 현재 그쪽에 이제 진출하는 뭐 자회사도 있고요. 또 중장기 어떤 컨텐츠에 대한 어떤 그 밸류에이션 현재 리레이팅 어떤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보통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보통 60일 주기 사이클의 파도를 타고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60일선이 우상향이죠. 이렇게 바뀌었죠. 흐름이 21선이 골드가 나고 다시 데드가 나지 않고 뭐예요? 지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차 상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궁금하시죠? 자, 예, 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부분들은 현재 고점에서 이 아래폭만큼 이제 위쪽 상방향으로 대칭되게 약간 움직여주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잡아보고요. 이렇게 잡아보면은 27,000원에 잡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 과연 27,000원까지 올 수 있을까? 온다면은 저점에서 얼마만큼 올 수 있을까? 이렇게 보자면은 10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죠? 24,000원이 못 간다는 소리입니다. 못 가서 조정을 보인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100%가 잡아보면은 대략적으로 현재 25,000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우리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가격 정확하게 25,000원입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25,000원이 심리로 잡은 가격이지만 그게 굳이 어떤 허황되거나 또 틀리거나 그러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걸 가지고 계시면서 많은 본내와 고민 또 여러 가지 추론해서 잡은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가격에 오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있어서 더 높이 팔아야지 하면서 27,000원 또 3만 원 이렇게 잡다 보면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더 가더라도 한번 조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팔아보시고 그리고 그때 한번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0원 갈 것 같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CGV 25,000원 목표 가격으로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941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한 종목 고민이시고요. 46,150원 매수 가격 비중을 5% 담고 계신다고 하네요. 현대제철 지금 오랫동안 가지고 계십니다. 1년 정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34,200원 현재 가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제 현대제철 부분들은 이제 현대 그룹사의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HA연강, 철근, 그다음에 뭐 현재 자동차 현재 판재 이 부분에 뭐 전체적인 것들을 다 뭐 생산하는 업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업황 이 부분하고 매우 연동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업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크게는 오르지 않더라도 그 정도는 올라갈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전체 박스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박스권에 이제 중심이 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지켜보면은 박스권 가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진바닥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쌍바닥을 보여주고 있고 박스권 현재 움직여주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튀어주려 가고 있습니다. 이 넥라인점은 대략적으로 42,000원 정도가 뭐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 흔들리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수도 약간 비슷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약간 흔들리는 부분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조정을 보이다가 한번 2단으로 올라가는 이게 2단으로 올라가면은 한번 큰 폭의 조정이 좀 되죠. 그 가격이 제가 얘기했던 42,000원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약간 물려 있는데 5% 정도에서 물타기를 지금 하셨다가 지금 한 42,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현대제철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에 1577 꼭 입력을 해주셔야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 싶으신다면 문자도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임상현 이름 적어 보내주셔도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상담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간의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